불가능합니다. 이 공사는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세계적인 건설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997년 파키스탄에겐 1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파키스탄 중심지의 고속도로 공사 건설은 열악한 환경 탓에 그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던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신화는 비극적인 대가로 치러집니다. 공사 막바지 박태웅 총책임자가 다리 절단 위기에 놓이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그 원인이 현장 막내 직원의 작은 실수로 밝혀지면서 한국의 명예와 파키스탄 청년의 미래가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한국인의 지혜와 뚝심이 이뤄낸 이 거대한 건설 신화는 과연 용서라는 인류애의 힘으로 완성되어 국경을 넘어선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고속도로 준공 30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은 파키스탄 국영방송 기자의 시선을 통해 그 뜨거웠던 건설 신화와 숨겨진 감동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인생 다큐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일라입니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 거실. 드디어 박태웅 총책임자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희의 긴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저는 파키스탄 국영방송국 소속 기자로서 28년 전 저희 나라의 심장을 뛰게 만든 한 한국인 영웅을 만나 그 숨겨진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파키스탄에게 고속도로는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닙니다. 1997년 11월에 한국의 대우건설이 완성한 이 중심지 고속도로는 라호르와 같은 대도시와 광활한 펀자브 평원을 잇는 경제혁명의 루트였죠. 이 도로가 개통된 후 우리나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경험했고 국제사회에서 파키스탄의 위상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한국의 기술력과 불굴의 의지 덕분이라는 것을 파키스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의 열악한 인프라와 환경 탓에 세계 전문가들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죠. 그러나 대우건설의 박태웅 총책임자를 비롯한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불가능한 도전을 단 5년 7개월 만에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단순히 기술에만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은 인구의 97%가 이슬람교입니다. 현장에서는 하루 5번의 기도 시간 때문에 작업이 수시로 중단되었고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근로자들의 작업 효율이 크게 떨어졌죠. 이슬람 문화와의 충돌은 한국인들에겐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난관이었을 겁니다. 무작정 속도만 강조하는 한국식 방식은 통하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웅 총책임자는 현명한 판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기도 시간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적 제약을 존중하며 야간 작업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유지했습니다. 기술적 난제를 넘어선 문화적 갈등까지도 현명하게 해결하며 공기를 맞춘 것입니다. 특히 현지 통역이었던 파티마 씨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팀과 파키스탄 현지 근로자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파키스탄 건설팀은 한국 건설팀을 단순한 외국 회사가 아닌 파키스탄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유도 3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에 그들의 위대한 기술 신화 뒤에 숨겨진 존중과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파키스탄 고속도로 건설 신화가 시작된 배경에는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박태웅 총책임자의 개인적인 희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가 파키스탄 현장 총책임자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 박태웅은 한국에서 40의 나이에도 가족이 없는 노총각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거대한 해외 프로젝트를 위해 가족의 부담 없이 장기간 타국에 머물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본사로부터 파키스탄행을 통보받았고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총책임자로 승진했으니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6년이라는 긴 세월을 낯선 땅에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은 그에게 깊은 회의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대한민국 건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겠다는 사명감과 함께 파키스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희생이 국가적인 위협의 시작이 된 것이죠. 파키스탄 현장에 도착한 박태웅은 가장 먼저 현지 문화와 한국 팀 사이의 통역을 맡을 파티마 씨를 만났습니다. 파티마 씨는 뛰어난 언어 능력과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팀이 직면한 이슬람 문화와의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박태웅 총책임자는 그녀의 지성,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우아함에 점점 매료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파티마 씨는 현지에서도 존경받는 유력 가문의 딸이었고 보수적인 집안 어른들은 이교도이자 외국인인 한국 남자와의 교제를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박태웅 총책임자는 고속도로 공사만큼이나 어려운 파티마 집안의 철벽과 맞서 싸워야 했죠. 기자인 제 입장에선 박태웅은 최고의 인터뷰할 대상일만 하죠. 곧 박태웅님을 만날 시간인데 들을 얘기들이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네요. 박태웅은 단순한 구애가 아닌 한국인의 끈기와 진심을 그녀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명예를 걸고 파키스탄의 최고의 도로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통해 파티마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와 운명적으로 엮여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파티마 아버지는 소중한 딸을 이교도인 외국인에게 시집 보내고 낯선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려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태웅 총책임자와 파티마 씨가 서로를 향한 헌신적이고 이쁜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에 결국 마음이 움직이셨고 박태웅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하나 걸었다고 합니다. 바로 고속도로를 예정된 기한 안에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끝내라는 것이었죠. 이 조건은 단순한 건설 계약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예와 한 개인의 사랑이 걸린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박태웅 총책임자는 사랑을 얻기 위해 이 불가능을 한국인의 뚝심과 효율로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현장에 이식한 것은 K효율의 핵심, 바로 시간 엄수 정신이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 현장에서는 느슨한 작업 문화와 예상치 못한 공정 지연이 일상이었지만 박태웅은 정시 출근, 정시 시작, 정시 마무리라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현지 엔지니어들은 파키스탄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비웃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긴급 공수한 최신 건설 장비와 혁신적인 공법이 투입되면서 공사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광활한 펀자브 평원의 토질에 최적화된 아스팔트 혼합 기술을 적용하고 수많은 공정을 병렬적으로 관리하는 한국식 스마트 공정 시스템이 도입되었죠. 공사 현장은 그야말로 활력 넘치는 혁신의 장이 되었습니다. 파티마 씨는 박태웅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자 조력자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현지 근로자들에게 한국식 효율이 그들의 안정적인 수입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점을 끈기 있게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문화적 이해와 박태웅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이 결합되자 현지 직원들은 점차 그들의 방식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거대한 고속도로가 눈앞에서 파죽지세로 연결되는 것을 보며 현지인들은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박태웅 총책임자는 사랑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대한민국의 건설 기술력을 증명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파키스탄 역사상 유례없는 건설적인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파티마 씨와의 사랑을 지키겠다는 박태웅 총책임자의 강한 의지는 고속도로 공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정된 기한 안에 완벽한 도로를 완공하기 위해 그는 한국의 첨단 기술뿐 아니라 K안전과 K관리 시스템을 현장에 전면적으로 이식했습니다. 박태웅은 공사 속도만큼이나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당시 현장은 안전수칙이 미흡하여 잠부상이 잦았고 크고 작은 사고로 근로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공수해온 안전모와 안전화 착용을 의무화하고 매일 아침 엄격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현지 근로자들에게 큰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의 정시와 효율에 대한 집착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작업 방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현장의 마찰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기도 시간이 끝난 후에도 한국팀의 엄격한 감독을 피해 휴식을 취하려 했고 박태웅은 이러한 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심하게 흔들린 것은 현장의 막내 직원이었던 아비드였습니다. 순수하고 영리했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작업과 낯선 안전수칙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한국식 관리에 불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는 현지에서 한국팀을 비판하는 목소리, 즉 한국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파괴한다는 주장에 쉽게 동조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박태웅이 굽히지 않았던 K안전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작업 환경 개선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더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태웅은 단순히 엄격하기만 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현지 근로자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그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는 인류애적 배려였음을 파키스탄 현지인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뚝심과 철학이 단순한 건설을 넘어 파키스탄의 노동 환경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지 언론에서도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염려처럼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 공사 막바지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 박태웅 총책임자를 인터뷰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파고든 부분은 바로 공사 막바지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건설의 영광을 한순간에 멈춰 세울 뻔한 가장 치명적인 위기였죠. 공사가 90% 이상 진행되던 시점에 파키스탄 중심지의 고속도로 현장은 축제 분위기 대신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한꺼번에 투입되는 클라이맥스였고 박태웅은 완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며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모두가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대하던 그 순간 대형 폭발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현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단순하면서도 비극적이었습니다. 바로 앞 챕터에서 언급했던 한국식 안전 시스템과 강도 높은 작업에 불만을 품고 있던 막내 직원 아비드의 작은 실수였습니다. 아비드는 과도한 피로와 긴장감 때문에 중요한 전기 배선과 폭파용 잔류 기폭 장치를 혼동했고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작업을 진행하다 대형 폭발을 유발했습니다. 박태웅 총책임자는 폭발 직전 아비드가 위험구역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능적으로 그를 향해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아비드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박태웅은 무너진 잔해에 깔려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은 곧바로 공사 중단 상태에 놓였고 박태웅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현지 의사는 그의 다리 상태를 확인한 후 최악의 경우 다리 절단이 필요하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한국 마이너스 파키스탄 양국 관계에 일촉즉발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본사는 프로젝트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했고 현지 여론은 박태웅의 희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사고를 유발한 아비드에 대한 격렬한 비난으로 들끓었습니다. 파티마 씨는 눈물을 흘리며 병실을 지켰고
그녀의 아버지 역시 사위가 될 뻔한 박태웅의 비극적인 상황에 할 말을 잃으셨죠. 고속도로의 완공을 목전에 두고 한국인의 뚝심과 사랑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 청년의 실수와 함께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박태웅 총책임자가 부상을 입은 후 이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M2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언론사들은 한국의 건설 영웅, 파키스탄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다 사랑과 명예를 건 무모한 도전 등으로 연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건설 기술의 위상을 증명하는 동시에 프로젝트의 남은 운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이러한 국제적인 보도는 파키스탄 정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는 곧바로 병원을 찾아와 박태웅을 직접 문병했고 한국의 희생에 깊이 감사한다. 이 도로는 한국인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헌신에 대한 파키스탄의 깊은 존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웅 총책임자는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현지 의사는 다리 절단이 필요하다고 했고 한국 본사에서는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철수하라는 강한 압박이 들어왔죠.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 오지에서 활동 중이던 한국인 의료봉사단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현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본사와의 긴급 협의 끝에 국내에서 개발된 최첨단 의료, 장비와 기술을 파키스탄으로 공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티마 씨의 헌신적인 간호와 한국 의료진의 최신 기술, 그리고 박태웅의 강인한 정신력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다리는 절단되지 않고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한국인의 생명은 한국의 기술이 지킨다는 한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현지인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뻔했던 절망의 순간, 한국의 의료기술과 인간애가 다시 한번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것입니다. 박태웅은 이제 목발의 의지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은 미완의 고속도로와 자신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막내 직원 아비드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박태웅 총책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순간, 그때의 심정이 어떠셨는지 말이죠. 그는 제 질문에 그저 허허 웃으시며 대답했습니다. 참담했지 뭐. 그때 속으로 만약 다리를 절단하게 되면 파티마와는 헤어져야겠다고 이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한 몸으로 그녀의 삶에 짐이 될 수는 없지 않나 하고 말입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그 걱정도 했었고요. 그의 옆에 앉아있던 파티마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했고 그때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지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사고를 유발한 막내 직원 아비드에 대한 처벌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은 한국 팀에게는 공사 철수라는 현실적 압박을, 파키스탄 현지 직원들에게는 분노와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박태웅 총책임자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 본사 측 인원들은 연일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비드를 강하게 처벌하여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는 프로젝트 철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웅 총책임자는 그 모든 목소리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회복의 과정이 아닌 가장 무거운 윤리적 선택을 위한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파티마 씨는 그때의 상황을, 태웅 씨는 다리의 상처보다 아비드라는 한 청년의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박태웅 총책임자는 사고가 아비드의 고의적인 행동이 아닌 무리한 공기 단축과 문화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시스템의 결함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아비들을 처벌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파키스탄에 보여주려 했던 신뢰와 존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박태웅 총책임자는 병실에서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인생의 가장 큰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아비들을 불러 자신의 침상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아비드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지만 박태웅 총책임자는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잘못은 크지만 나도 자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지 못한 잘못이 있네. 자네의 실수는 이 도로를 망가뜨렸지만 자네의 미래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어. 나는 자네를 용서하겠네. 법적 처벌은 없을 것이니 대신 이 도로를 완성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게. 이것이 자네가 나에게 갚을 빚일세. 이 용서의 결정은 현지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파티마 씨의 아버지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개인에게 가해진 피해를 용서하는 것은 최고의 명예로 여겨진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태웅 총책임자의 이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선행을 넘어 대한민국 건설사가 파키스탄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존중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아비드 역시 용서받은 후 이전보다 몇 배나 강한 책임감과 헌신으로 현장 복귀를 자원했습니다. 박태웅 총책임자는 용서와 동시에 최고 책임자로서의 숭고한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목발을 짚고라도 이 도로를 직접 완성할 겁니다. 파티마의 아버지께 약속한 완공 기한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간 그의 모습은 단순한 근성이 아니라 책임감과 용서가 융합된 인간적 리더십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결정 덕분에 공사는 기적적으로 빠르게 다시 재개되었고 단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완공 기한을 향한 불가능한 질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용서와 희생이 바로 72시간의 불굴의 뚝심을 가능하게 한 진정한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서울의 고층 아파트 거실, 인터뷰 테이블 위에는 낡고 두꺼운 앨범이 펼쳐져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1990년대 뜨거운 파키스탄 햇볕 아래 땀 흘리는 젊은 박태웅 총책임자와 수많은 현지 근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파티마 씨는 제 옆에서 따뜻하게 차를 따라주시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그 불가능했던 프로젝트의 최종 순간으로 박태웅 총책임자를 이끌었습니다. 총책임자님, 아비드 씨를 용서하신 후에도 공사는 계속 난항을 겪었죠. 완공 기한은 단 석 달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파티마 씨 아버지와의 결혼 약속, 그리고 대한민국 건설사의 명예가 모두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목발을 짚고 현장으로 돌아가신 심정은 어떠셨나요? 박태웅 총책임자는 그저 허허 웃으셨지만 그 웃음 속에 수많은 고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정이야 뭐. 이미 무덤에 들어가 앉은 기분이었죠. 다리가 붙은 것만으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드 그 친구를 살린 건 사람으로서의 도리였고 이제 남은 건 책임자로서의 도리였으니까요. 제가 다쳤다고 해서 철수하면 한국 기술은 그저 시한부로 기록될 테죠. 그때 파티마도 다리 절단에 대비해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 제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고백에 파티마 씨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파티마 씨는 모두가 포기할 때 태웅 씨는 현장에 목발을 짚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특히 현지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었답니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니 저희도 포기할 수 없었죠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마지막 순간을 향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박태웅 총책임자의 회상에 따라 저는 완공 D-3일 그 뜨거웠던 72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1997년 늦가을 파키스탄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밤 11시 현장은 수백 개의 가설 조명 아래 마치 거대한 벌집처럼 활력이 넘쳤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아스팔트 혼합 장비의 굉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포장구역은 단 3km만이 남아 있었고
모두가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박태웅 총책임자는 여전히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단호했습니다. 다리에는 부상 부위를 보호하는 압박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든 한국인 부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총책임자님, 지금 지연구역의 마지막 아스팔트 포장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너무 낮습니다. 이 상태로는 밀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72시간 안에 마감 못하면 공기는 끝입니다. 박태웅 총책임자는 무전기를 꽉 잡고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자재 공급팀,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의 온도를 섭씨 160도까지 즉각 올립니다. 최종 포장은 밀도를 높여서 한 번에 끝낼 겁니다. 현지 근로자들에게 핫박스 운반 차량을 최대한 근접 배치하여 아스팔트 온도를 150도 이상 유지하도록 합니다. 절대 타협은 없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완벽주의를 고수하는 그의 모습은 현장의 모든 일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는 목발을 짚고 포장구역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고 파티마 씨는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손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해요. 상처가 덧날 수도 있어요. 파티마 씨가 만류했지만 박태웅 총책임자는 파티마,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한국의 명예도, 자네 아버지와의 약속도, 그리고 아비드가 새롭게 시작할 기회도 무너지는 거요. 이젠 단순한 공사가 아니요. 이건 한국인의 뚝심이자 용서의 증명이오라고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그의 다리는 부서졌지만 그의 정신은 강철 같았습니다. 그때 한쪽에서는 아비드가 파키스탄 근로자 수십 명을 이끌고 콘크리트 롤러를 수동으로 밀며 포장구역의 기초다지기 작업을 돕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전의 실수로 인한 죄책감과 박태웅 총책임자의 용서로 얻은 책임감으로 아비드의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흐르고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아비드는 박태웅 총책임자에게 달려와 경례하며 총책임자님, 제가 이 구역의 다짐 작업 오늘 아침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 도로를 완성하겠습니다.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으니 저도 이 도로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박태웅 총책임자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믿는다, 아비드. 하지만 안전, 절대 잊지 마. 자네의 안전이 곧 이 도로의 마지막 안전기준일세라고 당부했습니다. 밤샘 작업은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교대로 쪽잠을 자며 장비의 미세한 오차까지 잡아냈고 그들의 기술적 완벽주의는 현지 근로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아비드가 이끄는 현지팀은 자발적으로 구호품을 나르고 지친 한국 직원들에게 차를 건네며 헌신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동료애가 현장을 가득 채웠고 모두가 박태웅 총책임자의 용서의 힘으로 하나가 된 듯 움직였습니다. D-데이 새벽 5시 마지막 아스팔트 포장이 완료되고 거대한 컴팩터가 고속도로를 마지막으로 다지는 순간 한국인 부소장은 울먹이며 박태웅 총책임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완공입니다. 총책임자님, 딱 약속된 그날 새벽 5시 30분입니다. 파티마 씨 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본사와의 계약 모두 지켰습니다. 박태웅 총책임자는 목발을 던져버리고 파티마 씨에게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뒤섞여 있었지만 깊은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해냈소. 우리가 해냈소. 이제 파티마, 당신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겠소. 준공식 날 새로 지어진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파키스탄의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수많은 파키스탄 국민이 모여 환호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하며 이 역사적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파키스탄 대통령은 박태웅 총책임자에게 직접 최고 공로 훈장을 수여했고 파티마 씨와 그녀의 아버지가 가장 앞줄에서 그 영광을 지켜보았습니다. 파키스탄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고 격앙된 목소리로 연설했습니다.
존경하는 파키스탄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파키스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프라 혁명의 완성을 선포합니다. 이 도로가 건설되는 동안 우리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불굴의 의지와 헌신을 보았고 박태웅 총책임자가 보여준 숭고한 인류애와 용서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그가 다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킨 것은 우리의 국토이자 우리의 젊은이의 미래였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모든 영웅들, 특히 박태웅 총책임자의 헌신과 용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환호와 함께 코리아, 코리아를 외치는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박태웅 총책임자가 단상에 올라섰을 때 그의 걸음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준 훈장이 그의 가슴에 빛났습니다. 박태웅 총책임자는 단상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존경하는 파키스탄 국민 여러분. 저희는 단지 길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파키스탄의 위대한 정신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매일 5번의 기도 시간을 존중했고 여러분은 저희의 시간 엄수 정신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것은 저희 대우건설팀의 기술력뿐 아니라 저희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함께 땀 흘려준 파키스탄 근로자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이 나라를 선물해준 제 아내 파티마와 그리고 저에게 용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르쳐준 아비드에게 감사합니다. 저희가 파키스탄에 길을 냈다면 파키스탄은 저희에게 인생의 가장 넓고 올바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파티마 씨의 아버지는 단상 밑에서 눈물을 훔치며 박태웅 총책임자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깊이 포옹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사위에게 표하는 최고의 존경과 승낙이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어 고맙네. 내 딸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자네의 용서야말로 우리 파키스탄이 배워야 할 진정한 도덕일세. 이제 자네가 우리 가족일세. 파키스탄 대통령과 박태웅 총책임자가 붉은색 리본을 자르자 수많은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고 파티마 씨는 박태웅 총책임자의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수개월 후 박태웅 총책임자와 파티마 씨는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직원들과 박태웅 총책임자를 간호했던 의료봉사팀까지 모두 나와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비드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태웅 총책임자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총책임자님, 저 때문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 삶을 살겠습니다. 이 도로처럼 곧고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총책임자님의 용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태웅 총책임자는 아비드의 어깨를 잡으며 자네 덕분에 내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었네. 자네는 이제 이 도로에 숨겨진 영웅이자 용서의 증인이야. 열심히 살아. 우리가 한국에서 자네를 응원할 거네. 언젠가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네라고 격려했습니다. 파티마 씨는 헌신적인 간호를 도왔던 파키스탄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한국은 낯선 곳이지만 제 남편이 만든 이 도로처럼 저도 한국에서 튼튼하게 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조국 파키스탄을 잊지 않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라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박태웅 총책임자와 파티마 씨가 출국장으로 향하자 파키스탄 현지 직원들은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파키스탄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다시 현재 박태웅 총책임자의 거실. 앨범이 닫히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눈물을 닦았습니다. 총책임자님, 모든 이야기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특히 아비드 씨를 향한 용서는 한국의 기술력만큼이나 위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파키스탄에서 이곳 한국으로 오면서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그곳에 파키스탄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더라고요. 저희 파키스탄 휴게소에는
파키스탄 국기 외에 다른 나라 국기가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 태극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왜 그곳에 태극기가 영원히 걸리게 된 것입니까? 박태웅 총책임자는 파티마 씨의 손을 잡으며 잔잔한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건 게 아니요. 준공식 직후 현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걸어준 거요. 처음에는 정부에서도 난감해했지만 파키스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 때문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지. 파티마 씨는 눈빛에 자부심을 가득 담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파키스탄 국영방송에서 한국은 우리의 심장을 잇는 도로를 주었고 우리는 그들의 심장을 잇는 감사를 표한다고 보도했었어요. 휴게소는 여행자들이 쉬어가는 공간이지만 그곳에 걸린 태극기는 파키스탄 국민들에게는 한국의 헌신과 용서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약속의 징표였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책임자님, 저희 파키스탄 국민들은 그 도로가 만들어준 경제 성과뿐 아니라 여러분의 그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 그 진정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길을 만들었지만 인간의 도리가 우정을 완성했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터뷰 장비를 정리하며 박태웅 부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을 때 그들은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박태웅 총책임자가 목발을 짚고 고속도로를 완공한 것은 한국인의 불굴의 뚝심과 압도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친 자신을 뒤로하고 아비들을 용서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인간애였습니다. 파키스탄의 심장을 뛰게 한 고속도로는 물리적인 길이었지만 한국인들이 현명한 리더십과 숭고한 용서로 열어준 것은 파키스탄 청년들의 미래였습니다. 그 미래를 보장한 것이야말로 한국이 파키스탄에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M2 고속도로 위에는 지금도 수많은 파키스탄의 꿈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한국과 파키스탄이 함께 만든 영원한 우정의 징표, 태극기가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의 역사를 바꾸었고 그들의 인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파키스탄의 심장을 뛰게 한 것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용서였음을 깨닫습니다. 박태웅 총책임자의 불굴의 의지와 파티마 씨의 변치 않는 사랑이 이 모든 신화를 완성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